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롬라이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롬라이터 장비라는 것은 전자회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전자회로를 어떤 제작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필수 장비로서는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뭐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아니면 테스터기라든가 그런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롬라이터가 필요하냐면요, 모든 전자회로, 즉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라든가 TV 안에는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운영체제, 그죠,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그죠? 전기를 꽂는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가 뜰까요? 그러지 않죠. 데스크탑을 사면 뭡니까?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에다가 우리가 운영체제 윈도우 10이라든가 윈도우 7을 설치를 해야 그 윈도우 기반 하에서 한글도 돌아가고 엑셀, 파워포인트 돌아가고, 그죠? 인터넷도 돌아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것도 바로 윈도우 플랫폼 하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펌웨어라고 보면 돼요.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펌웨어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냐? 이 MCU라는 하나의 그 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 칩 안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를 예를 들자면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웨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 좀 보고요. MCU라는 이 우리가 PC에 말한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그런 이 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MCU라는 게 뭐냐? MCU는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요. MCU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는 MCU, 펌웨어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펌웨어,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즉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굉장히 이상 증상들이 전자회로에서는 많이 납니다. 왜? 이 소프트웨어에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를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팅할 때 어떤 자꾸 루핑이 돈다든가 아니면 브루스크린이 난다든가 아니면 자꾸 재부팅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운영체제를 다시 포맷 해가지고 다시 깔죠. 깔았을 때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MCU 안에는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 그죠? 안에 펌웨어를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시 거기다가 다시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깔아줄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데스크탑에서는 윈도우 CD라든가 아니면 윈도우 이미지가 내장된 어떤 USB라든가 이걸 다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롬라이터라는 장비입니다. 롬라이터. 그죠? 롬라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이 MCU 안에 손상된 운영체제 즉 펌웨어를 다시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 펌웨어를 써넣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모니터 같은 데라든가 TV 같은 이피럼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피럼이라는 게 뭐냐, 이피럼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펌웨어 관련 장비는 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SP라는 게 있어. ISP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저가형 장비고, 롬라이터는 좀 고가형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ISP는 일전에 우리가 유튜브 강좌에서 올려드렸죠. ISP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라 해가지고 우리가 MCU 칩을 탈거하지 않고 바로 꽂아서 바로 펌웨어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장비가 ISP다. 그죠? 요거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 ISP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롬라이터라는 좀 고가형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ISP로다가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100%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얘가 ISP가 100%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롬에 앉는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것이 100% 커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하다 보니까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즉 ISP라는 저가형 장비와 롬라이터라는 고가형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 강의 내용이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ISP라든가 롬라이터만 있다서 우리가 어떤 펌웨어를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펌웨어 장비를, 그죠? 롬라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 구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원활한 수리라든가 아니면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전자회로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롬라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요게 이제 중점적인 교육 내용이겠죠. 자, 롬라이터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게요. 모니터에 어떤 문제가 됐다. 그 MCU 안에 펌웨어가 운영체제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MCU를 탈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탈거했으면은 롬라이터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리드라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MCU에 다시 AD 보드에 MCU, 그죠? 칩을 붙여야 되겠죠. 솔더링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알아보고요. 근데 EEPROM도 많이 문제가 되죠. EEPROM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 드라이버가 안에 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EEPROM도 이게 문제가 될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새 EEPROM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냥 바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롬라이터를 이용해서 EEPROM을 초기화해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죠. EEPROM 탈거하고 그 초기화 작업하고 AD보드 EEPROM을 다시 붙이는 솔더링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펌웨어라는 게 뭐냐? 펌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있죠. 펌웨어 하면 좀 어렵게 연상이 돼요, 이것이.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펌웨어로 얘기한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데스크탑의 안에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다.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뭐 윈도우 XP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전자회로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 그죠? 옛날에 모니터 설명할 때 이 AD보드는 즉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이다. 즉 하드웨어는 이런 장치들이겠죠. 소프트웨어는 바로 뭐냐면 여기 MCU라는 이 칩 안에 이 펌웨어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펌웨어는 뭐냐면은 이 전자회로는 이 펌웨어 도움을 받아서, 그죠? 펌웨어 도움을 받아서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옛날 전번 강의했던 내용을 좀 연상을 좀 시켜드리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모니터를 예를 듭시다. 모니터의 전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는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니터가 켜지는 걸 우리가 어떤 그냥 누르니까 켜지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누르는 순간에 굉장히 심오한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온 버튼을 누르면 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MCU 안에 들어가면, MCU 안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온 버튼을 눌렀구나 하고 OS가 판단해서 이 내부에서 연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온 트리거 신호를 갖다 받으면은 얘가 내부 연산을 해서, 그죠? 우리가 LED 모니터에 LED 바를 켤 수 있는, 그죠? 온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패널이 있으면 여기 패널이 LVDS 케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패널에 연결되어서 5V가 그 패널 쪽에 액정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지만 가지는 않고 있어요. 왜? MCU가 제어를 하는 거죠. 회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V 신호가 대기하고 있던 것을 얘가 뭡니까? 그죠? 이 스위칭 신호를 줘서 이 게이트를 오픈해 주게 되면, 그죠? 게이트가 열렸으니까 5V 신호가 LVD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액정의 그 패널 보드 쪽에 28, 29, 30번 단자로 5V VC가 가해지게 되죠. 그죠? 그게 누가 하냐?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MCU 안에 있는 폼웨어가 손상이 됐다. 그럼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니까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파워 버튼을 누르는데 왜 모니터가 안 켜지죠? 물론 버튼 고장도 있지만은 이 폼웨어 MCU 안에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외로 이 불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 안에 있는 폼웨어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ISP라든가 롬 라이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수리하는 사람이 ISP라든가 롬 라이터를 안 갖고 있으면은 수리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이 레귤레이터라든가 이런 거 다 갈 수가 있지만 이 안에 있는 OS를 우리가 어떻게 뭐 인두로 써놓을 겁니까? 뭐 열풍기를 써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롬 라이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회로를 타고 여기다 라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 칩에다가 라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컨트롤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스피커 소리를 줄인다 그러면 버튼에 스피커 올리고 내리는 업하고 다운 버튼이 있죠. 눌렀을 때 누가 하냐? 바로 그 신호가 MCU가 받아서 사운드 칩에 전달을 해서 야 소리 좀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모니터에다가 TV 화면이 너무 밝았어요. 그러면 흐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둡게 하려면 그죠? 거기 지금 브라이트니스 그죠? 그 버튼을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신호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MCU 안에 들어가서 MCU가 판단해서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라이트에 가해지는 전압을 갖다가 좀 낮춰서 어둡게 하고, 야 밝게 해라 그러면 뭡니까? 얘가 그 수치를 올려서 신호를 줘서 다시 전압을 백라이트에 가해주는 그 전압을 올려서 밝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얘가 신호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CU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MCU는 지금 이 폼웨어는 뭐냐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운영체제다. 그죠? 우리 세탁기 같은 걸 예를 듭시다. 자, 빨래 우리가 세탁을 해라. 아니면 헹굼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 폼웨어의 도움을 받아갖고 컨트롤 한단 말이죠. 그 운영체제를 그 제작자가 만들어서 여기 심어 놓은 거죠. 우리는 물론 버튼 하나를 누르는 거지만 이 버튼이라는 트리거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얘가 내부 연산을 해서 이제 그 하는 거죠. 밥솥도 마찬가지겠죠. 자, 취사를 해라, 보온을 해라, 아니면 전기를 꺼라 하는 것들 다 이런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폼웨어 운영체제가 하는 거니까 이 폼웨어라는 게 굉장히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TV 또 모니터 수리하는 사람들, 또 메인보드 수리하는 사람들, 노트북 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폼웨어 손상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롬 라이터라든가 ISP를 가지고 라이트에서 살아났구나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폼웨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하면 PC 데스크탑 안에 하드디스크에 내장된 운영체제다. 윈도우 7이든 윈도우 7이든 XP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여기는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MCU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이렇게 얘기하죠. 컨트롤 유니트. 자,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죠? 이 MCU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드디스크 그죠? 안에 운영체제가 안 심어준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디바이스를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이 폼의 운영체제를 여기다 심는 거죠. 그죠? 그 MCU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안에 이 솔직히 그 PC로 한다면 하드디스크 그냥 아무것도 안 깔린 하드디스크다. 이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폼웨어를 이제 내장을 하겠죠. 공장에서는 그죠? 다 제작하고 나서 그죠? 어떤 기계로 여기다 롬 그죠? 이 폼웨어를 집어넣겠죠. 근데 얘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이 핀이 있어요. 핀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수리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8개 보통 8개 단자가 있는데 8번이 이제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VC 전압 공급해주는 단자고, 그 다음에 모든 전자 이 기기들은 혼자 동작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클락을 제공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 봤냐? 크리스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죠? 크리스탈에서 클락을 제공받아서 얘가 그 클락에 그죠? 자기 동작 신호를 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 클락 신호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 기본적인 입력 신호가 트리거 신호가 바로 일로 들어가는 거죠. 해서 바로 뭐냐면 시리얼 아웃풋을 연산해서 일로 나가는 거죠. 그죠? VCC가 있으면 반드시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전자회로에서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요거는 이제 보통 SOIC 8핀 이 칩들은 그 MCU들은 거의 이 핀맵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두면 되겠죠. 이걸 언제 찾아서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은 롬라이터 사용하는 뭐 강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1번 여기 단자에 보면 여기 이제 마크가 찍혀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그게 1번 단자라고 얘기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롬라이트에 소켓에 꽂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번 단자. 그죠? 이 마크가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 단자가 1번이죠. 거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맵이 돌아가는 거죠. 1번부터 4번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이 8번이죠. 보통 보면 이제 뭡니까? 4번과 8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VCC하고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MCU는 보통 앞에 2호라는 어떤 숫자를 갖고 나갑니다. 2호. 2호 뒤에 LV 뭐 2호 뭐 XX 나가는 이런 것들은 2호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MCU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에 이제 이런 폼웨어들은 어떤 동작을 해서 이렇게 신호가 나간다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왜냐면 어떤 뭐 여러분이 설계를 하면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죠? 폼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칩 우리 어떤 기판에 보면 전자회로에 보면 칩들이 있는데 이건 모른다면 이건 찾아보시면 되겠죠. 앞에 품번이 있죠. PM25LV010이라는 어떤 품번을 가지고 alldataSheet.co.kr로 들어가서 찾으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하는 어떤 그 소자들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영문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번역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강조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전자칩들은 대부분 이 핀맵 많이 쓰는 것들은 핀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 찾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데이터 시트 활용하는 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자, MCU 종류는요. 우리가 MCU는 뭐라 그랬죠? 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 같은 거다. 그죠? 안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디바이스, 이런 소자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다리가 32개 다리가 있는 PLC 32 타입이 있고 요런 PLC 32 타입은 예전에 그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많이 쓴 그 디바이스예요. 근데 요즘 이건 안 쓰죠. 그죠? 그 다음에 PLC 44 이거는 뭐냐면 다리가 44개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옛날에 그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TV AD 보드에서는 MCU를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거를.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쓰냐면은 주로 이제 딥 타입의 다리가 8개 나와 있는 거 SOP 8핀 타입의 요런 걸 좀 많이 쓰죠. 요런 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도 주로 이제 요것도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이건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요것도 안 쓰고 있는 거고 지금 SOP 8핀 타입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요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그죠? 다리가 요거는 이제 SMD 타입이라고 해갖고 표면 실장 타입이라고 해갖고 그 PCB 표면에 말을 솔더링 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리드 타입으로 해갖고 PCB 홀 구멍에 삽입을 해서 뒤에서 솔더링 하는 타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모니터 TV는 거의 이 부분 안 쓰고 있고요. SOP 8핀 타입의 요런 그 IC들을 SMD 타입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MCU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요런 것만 주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런 것만 주로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요 두 개 타입을 쓰고 있다. 그죠? 메인보드에서도 이렇게 8발짜리,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모니터, TV에서도 요 8발짜리 쓰고 있는데, 요걸, 이 칩들이 거의 보면 비슷해요. 그죠? 뭐 FET라든가 아니면 EPROM이라든가 이 MCU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품번을 갖고 알거나 아니면 PCB 마킹 타입이라서 이게 뭐 TR이냐 아니면 IC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표기명을 PCB 표기명을 갖고 우리 볼 수가 있죠. 근데 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여기 지금 품번이 적겠다 그랬죠. MCU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이 SOP 8핀 이런 것들은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품번 모르면 여기 품번이죠.
요 품번을 가지고 데이터 시트를 찾게 되면 이게 뭐라는 게 나오죠. 자, 실제 모양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것이 옛날에 메인보드에 있었던 PLCC32 타입의 MCU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켓에 장착된 타입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PCB 표면에 솔더링 된 타입이 있죠. 그죠? 요 지금 보이는 것은 옛날에 메인보드 AD보드 모니터 TV에 썼던 PLC44 타입의 MCU입니다. 이렇게 소켓에 장착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PCB에 솔더링 되어 있는 게 있죠.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소켓에 장착이 되어 있었죠. 현재 쓰고 있는 딥 타입의 8핀 우리 MCU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켓에 꽂아져 있는 게 있고 그냥 솔더링 되어 있는 게 있죠.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요거죠. 요거 SOIC 8핀 타입의 MCU를 많이 쓰고 있는데 TV라든가 모니터에는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현재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두 개 PLC31이라든가 PLC44 타입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 옛날 거 우리가 알아 뭐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양산체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계 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메인보드들이 구형 메인보드를 쓰고 있어요. 구형 어떤 특수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라든가 모니터 AD보드 안에는 바로 PL32하고 44 타입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띄거나 아니면 ISP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띄어야 되겠죠. 디솔더링과 솔더링 하는 나름 기술이 연마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것을 띌 때 잘못 띄면은 이 핀과 연결된 패턴들이 떨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타입 이 수리 들어오면 참 이걸 띄고 붙이기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잘못 붙이면 이게 핀과 핀 사이에 납이 엉켜 붙어 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솔더기로 빨아들이고 하는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든 작업의 연속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이런 타입을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구형 장비 이외에는 지금 거의 요 타입 딥 8핀 타입 아니면은 SOIC 8핀 타입을 쓰기 때문에 우리 수리맨들이 지금 상당히 일하기가 좀 수월해진 거죠. 옛날에 고생들 많이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요런 걸 안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것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CU가 내장된 제품들에는 어떤 거 있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모니터 쪽이죠. 모니터를 뜯어오면 AD보드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AD보드에 보면 잠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2호 모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없어요. 그죠? 이 제품은 그죠? 왜 없냐고 말씀드리냐면 요즘 이제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이 반도체 이 IC들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개 쓸 걸 하나로, 3개 쓸 걸 하나로, 10개 쓸 걸 하나로 이 통합해는 디바이스에 통합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제품의 소양화, 경량화 또는 집적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이 예전에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는 MCU가 없지만은 요 스케일러 안에 MCU가 통합된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 플러스 MCU가 통합된 이 칩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칩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여기다가 스케일러 플러스 MCU 플러스 EPROM까지 2, 3, 5로 나가는 그런 칩이 여기까지 통합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초보자들은 사장님 여기 지금 2호 모로 나가는 롬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된 이게 모니터 AD보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칩 스케일러 이 스케일러 안에 MCU가 포함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ISPG가 없으면 참 롬라이터 라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떼어가지고 이게 QFP 타입 아닙니까? 이거를 이 소켓 컨버터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뽑아가지고 거의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떼지 않고 그죠? 얘를 탈거하지 않고 여기다가 ISP-지그를 연결해서 바로 우리가 라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SP-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SP-지하고 롬라이터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V 쪽도 마찬가지죠.
AD 보드에 비해서 TV 이런 그 AD 보드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TV는 부가 기능들이 많죠. 그죠? 뭐 튜너도 있고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그죠? 적외선 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USB 단자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칩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케일러 포함되어 있는 MCU가 있고 여기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MCU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TV도 마찬가지로 MCU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 메인보드, 여러분들은 데스크탑 많이 쓰니까 뜯어오면 이렇게 메인보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SOIC 8핀 타입의 MCU가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이제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 메인보드는 뭐 이게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이게 바이오스가 바로 펌웨어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전자요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를 보면 옛날에 구형 메인보드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반도체 큰 칩 있죠. 여기 큰 칩. 여기 지금 이게 다리가 양쪽으로 있는 있죠. 그죠? 이 그 IC가 있는데 얘도 지금 뭐냐면 요 소켓 컨버터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솔더링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이 솔더링이 아주 까다로워 이런 거예요. 다리가 아주 가느다랗고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ISB직을 통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엔 이렇게 이제 요런 그죠? 요런 타입의 이제 그 MCU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8핀 타입을 많이 쓰니까 노트북 메인보드도 이렇게 여기 MCU가 있다. 전자회로는 다 들어가 회로 기판에는 다 MCU가 있습니다. 그죠? 전자제품에서는. 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이 쓰는 하드디스크 보죠. 뭐 노트북 하드디스크니 데스크탑 메인보드니 아니면은 또 우리가 쓰는 SSD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빨간 네모 안에 보면 요게 바로 MCU가 들어있습니다. 뭐 2호 모로 나가는 MCU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자 제품 안에서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한 이 MCU 디바이스 안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하드디스크도 문제가 되면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뭐 이런 문제 되면 여기다가 펌웨어를 써놓고 그렇겠죠.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래서 이 외에도 많은 제품에는 MCU라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냉장고 메인보드 기판에도 마찬가지고 뭐 밥솥 세탁기 할 거 없이 다 이런 MCU라는 것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펌웨어가 손상이 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냐 모니터를 예를 들게요. TV도 예를 들게요.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와요. 어떤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전원 버튼이 뭐 먹히지 않고 LED도 안 들어온다. 그죠? 물론 버튼 불량도 있다고 그랬죠. 뭐 백화 증상이라든가 어떤 뭐 화면은 정상이지만 OSD 버튼이 동작이 되지 않는다든가 어떤 뭐 화면이 흐리게 보인다든가 화면 상호 작업이 잘린다든가 뭐 입력 신호 오면 메시지가 뜬다든가 화면이 깨지거나 가로줄이 생성이 된다든가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 있죠. 그죠? 또 메뉴창이 뭐 뜨면서 세로줄이 형성된다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소자들이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생겨요. 물론 뭐 MC 불량이 아니라 펌웨어 불량이 아니라 접촉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일러라든가 아니면 타이밍 컨트롤러가 불량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펌웨어 증상으로도 아주 그런 소자 불량처럼 비스무리하게 사람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이런 증상들이 펌웨어가 손상해서 오는 증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이제 초보자들은 무조건 뛰지 말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같은 제품의 같은 모델의 펌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ISB 지그를 통해서 먼저 라이트를 해봐라. 라이트를 해서 개선이 된다면 걔는 펌웨어 불량이다. 이게 약간 아리끼리 해요. 이 소자 불량 아니야. 아니면 이게 펌웨어 불량. 이렇게 아리끼리한 불량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먼저 써놓는 것이 그죠? 작업 공수를 줄이는 길이겠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EEPRO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모니터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니터 안에 보면 그 24X 모로나 24C 뭐 08, 24C 06, 24C 04, 24C 16 이렇게 나가는 그 칩이 있어요. SOIC 8핀 타입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디바이스 안에 EEPROM이라는 디바이스 안에 그죠? 예, 우리가 하나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얘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는 얼마고, 언제 생산했고, 시리얼번호는 뭐고, 색좌표는 뭐고, 최대 해상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모니터 드라이버가 안에,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얘가 손상이 되면 또 이상 증상이 나오죠? 얘도요. 그죠? 어떤 뭐 해상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하고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키면 바로 다른 새로 산 모니터를 딱 붙였을 때 바로 얘가 최대 해상도를 바로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그죠? 이 그 드라이버 때문에 그래. 그걸 EDID 정보라고 이해하는데, EDID라는 정보가 DDC 프로토콜을 통해서 바로 그래픽 카드하고 EEPROM하고 서로 교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런 모니터인데 이런 최대 해상도를 구현해 줘. 그래서 서로 교신해서 그 해상도에 맞게끔, 그죠? 어떤 모니터를 갖다가 고장이 나서 새 모니터 사 붙였더니 딱 최대 해상 구해주는 걸 여러분 보셨죠? 바로 이 안에 AD 보드 안에 있는 EEPROM 안에 EDID 이런 모니터 이 드라이버가 바로 서로 교신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 해상도를 최대 해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요게 손상이 되면요, 우리 모니터 그 버튼에 보면 오토라는 버튼이 있어요. 최대 해상을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걔가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지금 여기 뭐 24C16이라는 EEPROM을 쓰고 있는데, 얘를 제거를 하고 024C16이라는 EEPROM을 사다가 다시 붙여서 작업을 하죠. 무조건 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롬에서 카페에다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있고, 그 롬 있고, 보조용 있고, 이 EDID 전용 EEPROM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면 뭡니까? 이 제품에 대한 EDI 정보를 받아다가, 그죠? 여기다 다시 MCU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여기다 써 넣어줘야 돼요. 그죠? MCU 보조용이냐, 아니면 EDI 전용 EEPROM이냐,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제품에는 EDI 전용 EEPROM이 있습니다. 걔는 0 EEPROM을 가지면은 이 모니터가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EDI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다가 다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롬 보조용이 많이 있죠. EDID 그 전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롬 보조용 EEPROM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떼어버리고, 그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새 걸 끼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롬라이터라든가 아니면 ISP 지휘가 있다면 얘를 초기화해가지고 쓰면 되죠. 초기화해가지고. 이걸 굳이 뭐, 보통 한 개 보통 한 400원에서 1000원 사이 되는데, 그걸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초기화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요게 EEPROM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연상하는 거 있잖아요. 연상해서 우리 옛날에 뭐 암기할 때도 연상해서 뭐 외우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려면, 그죠? 모니터 드라이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우리 옛날에 TV도 LCD, LED TV 이전에 CRT라고 해서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모니터도 브라운관처럼 CRT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 모니터를 사게 되면 그 안에 디스켓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니터 드라이버였습니다. 모니터 드라이버. 걔를 깔아줘야 구현이 됐죠. 윈도우 뭐 98에다가. 그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이 EEPROM이라는 칩 안에 이제 얘가 내장이 된 거죠. 요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 그걸 우리가 EDID 정보라고 그런다. EDID 정보는 뭡니까? EDID라는 정보는 우리가 뭐냐, DDC 프로토콜을 통해서 바로 모니터하고 그래픽카드 서로 교신해서 얘가 갖고 있는 모니터의 제품의 최대 해상도를 자연적으로 구현해 주더라. 바로 그 역할에 바로 EDID 값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EEPROM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모르시면은 여기 보면 24C16AN이라는 이 품번이 있죠. 그죠? 품번. 이걸 갖고 데이터 시트를 찾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8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이 있는 부분이 1번이라고 했죠. 1번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반대방에 핀 맷이 매겨지는데, 요 핀의 역할들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보통 이 핀 맵은 거의 같아요. 거의. 그죠? 조금 전에 MCU도 8번이 VCC라고 했죠. EEPROM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그라운드죠. EEPROM도 4번이 그라운드예요. 반드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리얼 클락이고 시리얼 데이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혼자 동작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크리스탈의 어떤 그 클락을 받아서 그 클락 위에 자기 동작 신호를 여기다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PMap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롬라이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아, 사용법만 하면 되지 뭘 이런 거 알려주냐. 하지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론을 알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이필럼도 종류가 많아요. 수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이필럼도 MC도 마찬가지고 디바이스 손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에 드는 정보들이 손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상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근데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사가지고 띄어가지고 그냥 교체를 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ISBG의 롬라이터가 있으면은 얘를 초기화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초기화 쓰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뭐 문제가 되면 초기화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이필럼이에요. 보통 앞에 2, 4 모로 나가죠. 2, 4. 우리가 MCU는 모로 나가는데 2, 5 모로 나가, 앞에 품번이 2, 5 모로 나가는지 얘는 2, 4 모로 나가요. 근데 이 삼성이나 뭐 LG 비슷한 제품은 또 요런 또 이필럼을 안 쓰죠. 그죠? 2, 4 모로 나가는 게 품번이 이상한 걸 좀 씁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폼웨어 관련 장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ISP라는 장비가 있고, 그죠? 롬라이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ISP 지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얘가 100%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갖고 있는 거죠, 별도로. 지금 이제 ISP 장비가 이제 보통 예전에 구입하신 사람 RT809F라는 저 구형 장비를 갖고 있는데, 요게 지원이 많이 안 돼서 신형 장비가 또 하나 나와 있죠. 요 지금 ISP의 장점은 뭐냐면, 원칩 스케일이라든가 MCU가 더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에 폼웨어를 리드라이트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MCU를 탈거해서 이 소켓 컴퓨터를 여기다 장착해가지고 라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단점은 모든 제품이 MCU를 지원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100% 커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저가 이 장비는 ISP는 저가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롬라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100% 커버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 하나만 본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속물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소켓 컨버터라든가 이런 케이블들이 이게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 별도로 같이 구매를 해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기본적인 것만 따라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하려 그러면은 이런 컨버터들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사게 되면 이제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죠. 자, 이제 이게 많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TV 수리하시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RT809H라는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이게 최신 장비들이 나왔는데, 그죠?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라이터라는 거죠. RT809F라든가 809H라는 것은 이 전원 방식이 이 PC USB 전원을 통신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 연결하지 않습니까? PC에 그 롬라이터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그 PC를 통해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 5V VC 전압을 공급을 받고 USB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방식은 USB 방식이다. 전원도 USB 케이블을 통해서 5V 전기를 입력받는다 하는 거죠. 자, 그 ISP 지그 사용법은요,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쪽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내 컴퓨터 채널을 접속을 해서 여기 수령 제거 지작 팁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ISP 지그 사용법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올려놨으니까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고가형 롬라이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 고가형 장비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조사에서 나온 그 모델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엘렉에서 나온 B프로라는 그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가 장비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롬라이터 장비들은, 고가형 장비들은 모든 제품을 거의 지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ISP식으로 커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지원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쓰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단점은 뭐냐면요. ISP 지그는 MCU라든가 이런 거 스케일러를 탈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로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고가형 롬라이터는 이 MCU를 탈거해서 여기 소켓 컨버터에다 꽂아가지고 리드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죠? 단점이죠. 그래서 요즘 나온 이제 신형 장비들은 이제 ISP 지그처럼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장비가 뭐 15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구매를 않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 전원 공급 방식은 USB 전원 공급받는 게 아니라 220V가 바로 들어가는, 이 안에 SMPS 장치가 있어서 글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220V가 바로 들어가고요. 통신 방식은 ISPG와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조사에서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PC 데스크탑에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이 PC하고 통신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보면요. 요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RT809F 구형 ISP 장비죠. 이 RGB 케이블을 통해서 모니터나 TV랑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그 HDMI 단자도 있는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바를 못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소켓 컨버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탈거해서 여기다가 장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구형 우리가 이제 RT809F의 ISP 지급입니다. 이걸 카바 안 되는 걸 위해서 이제 이런 고가형 장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220V 전에 바로 들어가고 USB 케이블 연결하는 데가 있고요. 이쪽에부터 통신 단자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안 쓰고 여기 이제 온오프 그죠?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소켓 컨버터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SOIC 8핀을 해야 되고요. 딥 타입의 8핀은 바로 그냥 여기다가 그죠? 소켓에 꽂아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SP 장비에 비해서 이 고가형 롬라이터 장비는 어떤 그 많은 제품들을 커버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ISP지거나 고가의 롬라이터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속물들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소켓 컨버터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소켓 컨버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컨버터들이 있죠. 요게 이제 요런 옛날에는 좀 많이 썼는데 이런 거는 이제 노트북 쪽에 조금 아까 강의에 보여드렸죠. 요런 타입의 양쪽에 핀이 있는 이런 타입의 가느다란 핀 있는 타입의 요런 걸 썼어요. 근데 참 그 핀들이 너무 간격이 저거하고 얇기 때문에 참 에러를 많이 겪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켓 컨버터들이 보통 보면 이제 정품 같은 건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비품들이 있는데 글쎄 이 비품을 사가지고 롬라이터에 써보니까 그냥 쓸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롬 이젝터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판에 솔더링 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필요 없겠지만은 소켓에 장착되어 있는 저 딥 타입의 8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롬 이젝터가 필요합니다. 이 롬 이젝터를 안 쓸 때는 보통 뭐 초보자들은 보통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갖고 강제로 뺄 때 그 MCU 다리들이 보통 구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뽑으면은 휘어요. 그걸 다시 원상 복구시키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죠.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솔더 어시스트 송곳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강제로 뽑고 하는데 뽑을 때도 물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뽑으면 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쪽에 들어 올리고 다른 방향 쪽에 들어 올리고 해서 뽑는데 한쪽에 들어 올리다가 혀가지고 원상 복구심 뚝 부러져 가지고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롬 이젝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이런 이젝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PLC32 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구형 긴 어떤 롬 같은 거 그런 초기에 나온 것들은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상 롬을 갖다가 뽑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롬 이젝터 8핀 딥 타입의 8핀은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드라이브라든가 솔더 어시스트 갖고도 뽑을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 직계 형식이 있다 그러면은 뽑기는 더 간단하겠죠.
자, 실제 모양을 볼게요. 요게 이제 옛날에 PLC44 타입의 MCU 소켓 컨버터입니다. 롬 소켓 컨버터예요. 여기다 넣고 소켓을 닫게 되면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PLC32 타입 메인보드에 썼던 거, 요것도 넣고 롬을 MCU를 넣고 소켓 카바를 닫으면 장착이 되는 거고, 요거는 누르면은 벌어지죠. 여기다가 SOIC 8핀 타입의 MCU를 넣고 다시 손을 놓으면은 장착이 되는 거죠. 요것도 젖불이 많이 나요. 그죠? 젖불이 많이 나는 것들은 이제 그 뒤에 설명할 때 솔더링, 디솔더링에서 할 때 여기다 장착할 때 이제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ISP 지그 쪽에 쓰는 것들인데 거의 잘 안 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메인보드 쪽에 SOIC 8핀 타입 할 때 이제 떼지 않고 연결하는데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네. 한번 제가 사용해볼 샀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 안 쓰고 있죠. 요게 이제 롬 이젝터죠. 요건 이제 구형 장비, 현재 요건 많이 쓰는, 현재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런 거 소켓에 있는 것들은 요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PL32 타입, 네. 요런 도구들이 있었다. 자, 롬라이터 사용 방법. 이제 사실 요게 이제 본 강의죠. 롬라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